네, 안녕하세요. 전자집 지식방송 UTV 진행을 맡고 있는 지식 PD 고성입니다. 오늘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이 강화된 클라우드 솔루션에 대해서 IBM 코리아의 이민훈 차장님 게스트를 모시고 지금부터 50분간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네. 네. 자, 오늘 단도직 입주원님께서 어떤 얘기를 해주실 겁니까? 네. 오늘은 그 IBM의 여러 가지 클라우드 솔루션 중에서 특히 엔트리 레벨의 네. 클라우드를 쉽게 구축할 수 있는 스타터 킷 포 클라우드라는 제품과 그리고 이제 그 제품과 같이 이제 클라우드를 구축을 하실 때 조금 더 보안 부분을 네. 또 보안 부분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파워 SC라는 솔루션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편리성과 보안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한번 구체적인 걸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보안을 알아보기 전에 아까 엔트리 클라우드요? 예. 네, 그 엔트리 클라우드란 그 개념이 어떤 건지, 예. 포지셔닝이 어떻게 되는 건지, 뭐 퍼블릭인지, 프라이빗인지, 예. 뭐 그런 것 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스타터킷 포 클라우드가 지향하는 클라우드 영역은 네. 이미 뭐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 클라우드가 크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인프라스트럭처를 서비스로 제공하느냐, 네. 아니면 플랫폼을 제공을 하느냐, 아니면 그 위에 실제 사용자가 바로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뭐 IaaS 또는 네. 뭐 PaaS, SaaS로도 불립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IaaS 영역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솔루션이 타겟으로 하는 고객군이라고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기업 내부의 어떤 개발자 그룹 내지는 새로운 업무를 돌리기 위한 테스트베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예, 조금 더 쉽게 구축할 수 있게끔 프라이빗한 대상을 대상으로 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 엔트리 클라우드라 했는데 네. 엔트리 클라우드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거는 보통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하고 엔트리 클라우드하고 도대체 뭐가 다른 건지 그걸 좀 구분해 주신다면은 이해가 더 쉬울 것 같거든요. 예. 사실 클라우드는 뭐 영역을 어디까지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참 정의 내리기가 말 그대로 클라우드. 그렇죠. 좀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은 가상화를 기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요즘에 고객분들이 가상화는 많이 쓰시죠. 물리적인 박스 한두 대, 여러 그렇죠. 대의 버추얼 머신을 올려서 쓰시는 네네. 가상화를 많이 쓰고 계세요. 쓰고 계시고 이제 궁극적으로 뭐 어드밴스드 클라우드 또는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로 가고 싶어 하시지만 사실 거기까지 가기에는 과정이 사실 비용과 너무나 지난하죠. 시간과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노력이 수반이 돼야 시행착오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어드밴스드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들 예를 들면 뭐 빌링이나 미터링 그다음에 전체를 조율할 수 있는 뭐 오케스트레이션 기능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제 필요한 때 시스템을 만들어 썼다가 바로 반납해서 할 수 있는 그 예약 시스템 네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을 이제 크게 얘기해서 어드밴스드 클라우드 또는 뭐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그러면 거기에 수반되는 소프트웨어 스택들이 복잡해지고 무거워지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지 말고 타겟을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염두에 두고 기업 내부의 고객들을 상대로 재빨리 서버를 구성해서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아주 라이트한 버전을 제공해 줄 수 있다면 네. 그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이 스타터킷 포 클라우드의 출발점입니다. 네. 그래서 그 엔트리 클라우드는 기본적인 가상화 환경에서 클라우드의 아주 핵심 기능 그러니까 뭐 어프로블 프로세스 기능 그다음에 기본적인 미터링 기능만 추가해서 넣은 이제 매니지먼트 레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엔트리 클라우드가 적합한 네. 뭐 분야랄까, 네. 업종이랄까, 분야랄까 예. 이런 게 어디가 있을까요? 여기 뭐 사실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올해 어떻게 보면 이제 올해부터 이제 많이 시작된 걸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 다양한 이제 분야, 업종에 계신 분도 있을 텐데 예. 뭐 물론 다 적용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특히 사실 뭐 업종별로 이 제품을 뭐 가르는 거는 좀 힘들 것 그렇죠.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올릴 수 있는 네. 여기에 로딩할 수 있는 어떤 업무를 따져봤을 때 아주 쉽게 구축 이제 사람들이 뭐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그 많은 기간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네. 데이터 로드를 해야 되고 이제 설계를 해야 되고 이런 그렇죠. 문제가 있는데 네. 아주 뭐 작은 웹 서버, 와스 서버, 신규 서비스라든지 그렇죠. 신규 서비스가 빨리 이제 론칭이 돼야 될 경우 그런 경우 내지는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개발 플랫폼을 네. 빨리 만들어야 되는 경우 그때는 아주 쉽고 간편하게 이 워크로드를 요청하는 고객들, 내부 고객들한테 네. 쉽게 빨리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또 뭐 예를 들면 어느 회사를 갑자기 인수했다든지 예. 아니면 어느 지역을 갑자기 우리가 나간다든지 예. 뭐 그럴 때 되게 유용하겠네요. 그렇죠. 새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때는 개발 플랫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쉽게 하나 만들어서 네. 제공해서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시간 그렇죠. 싸움이지 않습니까?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 엔트리 클라우드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우리가 어차피 이제 이런 모든 것은 가상화라든지 시스템 관리, 서비스 관리 이렇게 뭐 계층별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세 개 계층별로 네. 한번 이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그렇죠. 먼저 여기에 수반되어 있는 어떤 가상화 기술, 네. IBM만의 뭐 가상화 기술 같은 것이 있나요? 어떤가요? 지금 현재 뭐 거의 모든 밴드에서 가상화 기술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선보이고 있는데 사실 IBM의 가상화 기술은 거의 역사가 50년 이상이 됐습니다. 호스트 시절부터. 그렇죠. 메인프레임 시절부터 버추얼 머신을 관리하는 하이퍼바이저라는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됐었고 그게 이제 결국은 IBM 유닉스 서버인 파워 시스템에도 적용이 돼서 네. 이제 가상화를 구현할 수 있는 레이어를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프로덕트의 이름은 파워 VM이라고 불리고 있고 네. 그 파워 VM이 설치가 돼서 파워 시스템을 관리하는 그 관리 주체를 파워 하이퍼바이저라고 저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 하이퍼바이저를 통해서 구현되는 여러 가지 가상화 기술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로지컬 파티셔닝, 네. 버추얼 머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로지컬 파티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 버추얼 머신을 만들 때 조금 더 마이크로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0.1 단위로 쪼개서 네.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시스템이 만약에 프로세서가 1개짜리라면 이론상으로 10개까지 네.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세서들을 독자적으로 잘라서 1개, 2개 이렇게 넘기는 게 아니라 네. 풀에서 당겨서 쓰는 방식입니다. 네. 조금 더 유연하게 워크로드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기능들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파티션 사이에 I/O나 CPU나 메모리를 다이내믹하게 시스템이 운영 중일 때도 넘길 네. 수가 있는 다이내믹 헬파 그다음에 버추얼 I/O 서버라는 것을 통해서 I/O 그리고 네트워크를 말 그대로 버추얼한 어댑터, 버추얼한 디스크를 사용자들한테 해당 클라이언트 파티션들한테 던져줄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 위에 뭐 파티션들을 물리적인 시스템을 뛰어넘을 수 있게끔 모빌리티 기능도 구현이 되고 네. 그다음에 메모리 자체도 공유가 되는 액티브 메모리 쉐어링이라는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거 뭐 그러니까 마이크로 파티션이나 네. 쉐어드 프로세스 풀 같은 거는 네. 진짜 이렇게 보니까 그 예전에 60년대 때 네. 그 호스팅 우리가 메인프레임에서 네. 그 CPU 하나를 자원들을 되게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때 철학 같은 것이 다 묻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거 보니까. 예. 네. 사실 60년대는 제가 경험해보지 못해서 저도 얘기로만 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때마다 메모리가 많지도 않고요, 그죠? CPU가 뭐 그렇게 많이 지금처럼 뭐 그렇지도 않은 시절에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또 그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다음에 그 편의성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시스템 매니지먼트라면 네. 얼마나 이제 과거에 비해 편의성이 높아졌느냐 그걸 거거든요. 네. 네. 편의성 관점에서 한번 시스템 매니지먼트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것은 가상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상화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은 이제 모든 것들이 만져질 수 없다라는 거죠. 네. 네트워크상에 존재하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역에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쉽게 사용자들한테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어떤 단일한 유저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할 것이고요. 네. 그 유저 인터페이스가 할 수 있는 기능들은 쉽게 클라우드에서 버추얼 어플라이언스라는 개념이 도입이 돼야 됩니다. 그 버추얼 어플라이언스라는 건 뭐냐면 기존의 어떤 물리적인 박스에서 돌아가던 하나의 이미지는 물리적인 자원, 네. 그다음에 OS, 그리고 OS 위에 올라가 있는 애플리케이션 전체가 하나의 이제 엔티티로 구성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모든 게 가상화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어딘가에는 정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OS와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같이 설치되어 있는 이미지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 이미지가 나중에 클라우드 환경에서 디플로이가 될 때 어떤 것들이 사용돼야 되느냐. 그러니까 CPU는 몇 개가 필요하고 메모리는 얼마가 필요하고 네. 뭐 네트워크 어댑터는 얼마가 필요한지 그런 것들이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미지와 어떤 그 디스크립터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 두 개가 합쳐진 게 네. 버추얼 어플라이언스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럼 그 버추얼 어플라이언스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제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네트워크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러 가지 파티션들 내지는 VM들을 네. 버추얼 어플라이언스로서 디스커버리를 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네. 이미 어떤 버추얼 어플라이언스가 생성이 돼 있다면 임포트를 하거나 네.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 리파지토리로부터 엑스포트를 해서 다른 클라우드로 넘길 수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이미지를 사용자가 원하는 순간에 재빨리 디플로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 이미지마다 거기에 붙어 있는 아까 뭐 디스크립터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걸 할 때 뭐가 필요하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죠. 예, 뭐 그렇죠? 실예로 들면 파워 시스템에서 운영되는 그 AIX를 예를 들면은 AIX의 백업 이미지, 루트 이미지를 이제 백업 이미지로 받아내면 MKCSV 형태로 받아지게 됩니다. 네네. 거기 안에는 실제 OS와 OS에 추가된 유저, 그 다음에 어떤 모든 정보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네네. 애플리케이션까지 포함을 해서. 그러고 그거를 그 이미지가 나중에 디플로이 됐을 때 써야 될 리소스들이 정의되어 있는 게 OVF라는 파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 OVF 파일은 뭐 IBM 단독의 표준 포맷이 아니고요. 그 DMTF라는 그 컨소시엄에서 정해져 있는 표준 포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네, 그거는 IBM 파워 VM뿐만 아니라 VM웨어에서도 그 포맷을 따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버추얼 어플라이언스 이런 것들을 실제 하려면은 뭐 IBM만의 어떤 솔루션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이 어떤 겁니까? 시스템 관리 쪽에 관련돼 가지고. 아무래도 이 가상화 레이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피지컬한 서버들로 구성될 때보다는 좀 아무래도 복잡해진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상화된 환경을 조금 더 이게 A라는 서버와 B라는 서버가 한 시스템에서 돌고 있는 건지 독립적인 서버에서 돌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쉽게 사용자들한테 그 직관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대두된 게 IBM에서 시스템스 디렉터라는 그 차세대 플랫폼 관리 플랫폼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시스템스 디렉터는 파워 시스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IBM에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뭐 메인프레임도 있고 그렇죠. 파워 시스템 그리고 뭐 X86 기반인 시스템 X도 있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스토리지 장비들도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전에는 다 독립적인 매니지먼트 툴을 이용해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네. 그게 아무래도 사용자들한테는 불편을 가져다 준 거고요. 그거를 이제 단일 접점을 통해서 IBM 모든 플랫폼들을 한번 관리를 해보자라는 개념에 출발한 게 시스템스 디렉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는 그 UI도 다 갖게 되는 그렇죠. 거죠. 예. 플러그인을 통해서 이제 좀 다른 예. 그 지금 말씀드린 그 시스템스 디렉터는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 펑션 공통적으로 제공해주는 예를 들면 뭐 이벤트 모니터링이나 유시지 모니터링 그다음에 시스템 관리 이런 것들은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디렉터의 말 그대로 플러그인, 꽂는 형태지 않습니까? 꽂는 형태로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프로그램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지금 말씀드릴 이제 VM 컨트롤이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엘파 또는 VM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그 VM들을 조금 더 쉽게 관리하고 쉽게 디플로이하고 그다음에
전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네. 그런 비율을 제공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스토리지 컨트롤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뭡니까? 스토리지 컨트롤이라는 거. 스토리지 컨트롤은 사실 VM 컨트롤과 똑같은 형태의 플러그인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시스템 디렉터 위에 지금 우리가 클라우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클라우드가 구성이 되면 어쨌든 그 클라이언트들이 설치가 될 서버가 필요할 것이고 네. 이제 그 이미지들이 설치되고 저장되어야 할 저장 공간이 필요할 것인데 그 스토리지를 관리할 주체가 또 필요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 아까 VM이 디플로이가 될 때 어떤 스토리지의 특정 공간은 그 리저브가 돼야 될 것이고 이제 거기에도 설치가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저 아랫단에서 네. 이제 조금 더 깊은 레벨에서 이제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용이하게 해주는 게 스토리지 컨트롤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실제로 그 이런 것들이 뭐 임포트되고 엑스포트되고 디플로이되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럼 더 이해가 더 빠를 것 같거든요. 네. 네.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게 IBM 시스템스 디렉터와 VM 컨트롤 그리고 스토리지 컨트롤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결합이 돼 있죠. 네. 유기적으로 결합이 돼서 클라우드의 기본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그 버추얼 어플라이언스들을 관리하게 되는데 이제 크게 임포트, 엑스포트, 캡처라는 네. 기능을 설명을 드리면 임포트는 말 그대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버추얼 어플라이언스 이미지, 그 어떤 디스크에 담겨져 있는 그 이미지를 네. 말 그대로 이미지 라이브러리로 임포트를 하는 겁니다. 네. 나중에 디플로이를 할 수 있게끔 네. 임포트를 하는 거고, 임포트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엑스포트는 반대 기능이죠. 네네. 내가 이미 가지고 있었다면 그거를 다른 쪽에 던져줄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기능을 나타내는 거고, 캡처 기능은 실제 서버가 운영이 되고 있으면 그 서버는 아직 버추얼 어플라이언스는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냥 운영 중인 서버일 뿐이지. 네. 그 이미지를 똑같이 복제를 하고 싶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그럴 경우에는 그 서버를 캡처를 해서 버추얼 어플라이언스로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기능들을 이 시스템 디렉터, VM 컨트롤, 스토리지 컨트롤이 같이 제공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디플로이 과정도 한번 볼까요? 네, 뭐 디플로이 과정도 뭐 유사한. 유사한데 일단은 그 버추얼 어플라이언스들이 등록되어 있는 이미지 라이브러리, 이미지 리파지터리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런 영역이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디플로이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로지컬 파티션이 생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제가 순서상으로 나열을 했는데 제일 먼저 가상화를 담당하고 있는 파워 VM의 파워 하이퍼바이저에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죠. 네. 예를 들면 뭐 테스트라는 시스템을 만들으라 그러면 테스트라는 시스템에 이제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네. 그릇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필요한 리소스들이 할당이 되는 거죠. CPU, 메모리, 그 다음에 I/O 디바이스들이 네. 이제 버추얼하게 어사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틀도 만들어졌고 리소스도 만들어졌고 그렇지만 아직까지 어떤 게 올라갈지 그 다음에 어느 영역을 쓸지가 정해지지가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스텝에서 소프트웨어가 이제 이미지 라이브러리부터 넘어오는 거죠. 소프트 이미지가 넘어와서 스토리지 공간을 잡아주고 네. 그 스토리지가 이제 새로 만들어 생성된 서버에 얼로케이션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팅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미 미리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바로 쓸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어떻게 이제 시스템 관리 관점 계층별로 봤다면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뭐 이제 서비스 관리가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여기 보면 이게 IBM 스타터 키트 포 클라우드라고 하셨는데 SKC라고 이런 것이 하나의 뭔가 이런 키트 뭐 SKC라 뭐야 이런 키트 같이 이렇게 돼 있나 보죠? 규격화돼 있어가지고. 스타터 킷 포 클라우드는 제품명입니까, 소프트웨어 제품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IBM의 여러 이제 아까 말씀드린 클라우드 영역이 뭐 IaaS도 있고 네. SaaS도 있고 뭐 PaaS도 있지 않습니까? 네. IBM의 전체적인 이 클라우드 포트폴리오는 스마트 클라우드라고 이름이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라는 이제 서비스도 있고 네. 스마트 클라우드 엔트리 오늘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가
스마트 클라우드 엔트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스마트 클라우드 엔트리를 구축할 때 핵심되는 소프트웨어 스택이 바로 스타터킷 포 클라우드 SKC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레이어 쪽에. 그렇죠. 네네. 예, 제일 상부에 네네. 아까 차트에서 상부에서 위치했던 네. 거죠. 예. 그래서 이 SKC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가상화와 시스템 매니지먼트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아무래도 그 기능들은 유저 프렌들리라기보다는 그렇죠. 어드민들 시스템 프렌들리하지. 그렇죠. 네. 시스템 어드민들이나 이해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워크로드를 필요로 하는 사용자들이 직접 로그인을 해서 서버 크리에이션하고 이게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네네. 저희도 쉽지 않으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자들한테 조금 더 나은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주고요. 그 안에서 클라우드의 기본 기능이 되어야 할 어떤 어프로블, 이제 승인 요청 과정, 네. 그다음에 어떤 로지컬 파티션이 생성이 돼 있을 때 통보를 받아야 되니까 통보 기능 그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고 기본적인 뭐 미터링 기능, 빌링 기능,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런 셀프 서비스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주게 되는 거죠. 네. 어쨌든 간에 이런 서비스 레이어 이 정도만 있으면 네. 우리가 뭐 예전보다 훨씬 더 빨리 네. 편하게 네.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네. 시간을 많이 단축시킬 얼마나 빨라진 겁니까? 이렇게 해서? 사실 지금 제일 아래쪽에 트래디셔널 IT로부터 클라우드까지 걸리는 시간 사실 뭐 수년, 수개월이라고 네. 해도 일단 이 단계들을 다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도 지금 한다면. 대부분의 네. 고객분들이 트래디셔널 IT를 각각 독립적인 이제 피지컬한 박스를 쓰던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 네. 콘솔리데이트라는 거는 그 피지컬한 박스를 이제 서버 통합 쌓아서 하나에 넣어 그렇죠. 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조금 더 효율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 가상화라는 개념이 도입이 됩니다. 가상화가 되고 가상화에서 표준화, 네. 자동화를 거쳐서 이제 클라우드 쪽까지 올라가게 돼 있는데 이런 단계를 거치기 위해서는 사실 기업이 한순간에 뭘 바꾸기는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네. 항상 다음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시간에 오래 걸리는 이제 단점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쉽게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해 줄 수 있겠다. 물론 모든 업무가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요. 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적합한 업무들을 클라우드화 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길어봤자 2주, 3주면 충분히 구축이 가능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2, 3주 안에 구축하고 실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죠. 네. 뭐 교육 같은 이런 것들도 별로 이렇게 금방 익히나 보죠. 이런 것들을. 사실 여기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 클라우드는 디플로이를 조금 더 쉽게 하고 조금 더 편하게 해주는 툴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쓰시는데 어렵다라거나 그런 건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실제로 이것을 전체 구현했을 때 전체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그거 좀 알아보도록 하죠.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가상화 부분, 시스템 관리 부분, 그리고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부분이 네. 이제 하나에 들어가서 전체적인 그 메커니즘을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네네. 사용자가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스타터킷 포 클라우드 유저 인터페이스에 로그인을 하고요. 네네. 로그인을 해서 디플로이 리퀘스트를 하는 거죠. 네. 어프로브를 받고 리퀘스트를 하면 그때 그게 명령이 시스템스 디렉터로 던져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시스템스 디렉터의 서버 프로비저닝을 담당하는 VM 컨트롤, 그다음에 스토리지 프로비저닝을 담당하는 스토리지 컨트롤 각각 이제 명령이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서버 풀에 있는 서버 풀이라 하면 서버가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가 있는 거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 그게 클라우드가 되는 거고 그 서버 풀의 특정 영역을 서버로 올로케이션을 하시고 네. 그다음에 스토리지 프로비저닝을 함으로써 그 스토리지의 특정 LUN을 잡아서 다이내믹하게 서버로 어태치 시켜주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미지 라이브러리에서 이미지들이 넘어와서 설치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렇게 사용자 네. 맨 상단에 이렇게 이 사람은 이 밑에 단은 알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 어차피 이제 IBM 스타터 키트가 딱 되면은 여기서 수행하면 이런 것이 다 수행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클라우드의 가장 네. 기본적인 출발점이
그거죠. 네네. 사용자는 내가 쓰고 있는 시스템이 어디에 있는지 알 필요가 없다는 네네. 거죠. 자, 그럼 실제로 이 화면은 어떤 화면입니까?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은 처음에 SKC, 스타트키 포 클라우드에 로그인 하셨을 때 나오는 화면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디플로이 할 수 있는 어플라이언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버추얼 어플라이언스를 확인하실 수도 있고, 워크로드, 이제 디플로이 됐을 때 워크로드를 확인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리퀘스트 부분, 그다음에 유저 관리 부분,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아주 기본적인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화면은 어플라이언스 부분. 지금 여기 보시면 이미지가 두 개가 있는데요. 네. 소셜 리눅스 이미지, 그다음에 AX 이미지가 있는데 말 그대로 이것들이 이제 그 클라우드 풀로 디플로이가 될 수 있는, 디플로이가 레디돼 있는 이미지라는 네. 거죠. 그래서 지금 어플라이언스를 좀 찍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좀 디테일한 정보를 보는 화면입니다. 거기서 보시면 CPU가 몇 개가 필요로 하고, 네. 이게 파티션이 캐핑이 되어 있는지 언캐핑이 되어 있는지, 쉐어든지 데디케이티든지, 메모리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용자가 여기서 조절을 하실 수도 있어요. 네네. 딱 정해진 이미지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사이즈도 자유롭게 디플로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은 이제 아까 어플라이언스가 SKC를 통해서 디플로이가 됐을 때, 디플로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새로 생성된 서버를 워크로드로서 이제 간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서버가 지금 현재 2개가 만들어져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 화면은 워크로드가 이제 아까는 이름만 보였었는데요. 네네. 그 워크로드의 좀 디테일한 부분, 지금 현재 CPU를 얼마를 쓰고 있고 메모리는 얼마를 쓰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이런 이제 스타트 키트 같은 거를 우리가 썼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지 그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사실 그 스타터 키트 포 클라우드를 통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가장 큰 목적은 구축 시간을 줄이자는 겁니다. 네. 지금 왼편에 보시는 트래디셔널한 어떤 시스템 프리퍼레이션 과정을 보시면 유저 리퀘스트가 들어왔을 때 시스템 수배하고 그다음에 스토리지도 찾아야 되고 네트워크 연결해야 되고 CD로 설치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적어도 아무리 빨라도 일주일. 네. 그리고 그 리소스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또 다른 데서 빌려와야 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SKC를 통해서 이런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미리 구축을 해놓게 되면 물론 이제 리소스를 미리 확보를 조금 해놔야 되겠죠. 네네. 확보를 해놓고 클라우드를 구축을 해놓으면 사용자가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이 디플로이 방식이 네트워크를 통한 방식도 있고 스토리지 자체의 카피를 이용한 방식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길면 1시간, 네. 1시간 이내로 들어오고 짧으면 5분 안에 시스템이 준비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용자는 조금 더 이미지 카탈로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확실하게 정해서 넣을 수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사용자는 앞으로는 그 이미지 카탈로그만 잘 자기가 관리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다른 거 생각 없이. 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엔트리 레벨에 그 클라우드를 좀 빠르게 구축하는 그 방안을 알아봤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좀 다른 관점으로 이제 클라우드에서 이제 보안도 큰 이슈인데 그럼 이제 보안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좀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어떤 보안의 위협이 있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걸 해칭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가상환경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떤 보안 위협이 있다고 보시는지. 일단 가상화 환경이 됨으로써 추가적인 이제 보안에 노출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게 왼쪽에 보시는 매니지먼트, 가상화 환경이 네. 이전의 피지컬한 환경보다는 아무래도 복잡한 구조를 그렇죠. 가져갈 네. 수밖에 없죠. 눈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 가상화 환경을 운영하는 운영 인력들이 이제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있느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요. 네. 사용자의 실수에 의해서 시스템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도 생기니까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기존의 뭐 전통적인 OS 영역에 가해지는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가상화 레이어에 가해지는 어떤 공격들이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컴포넌트들이 많아지다 보면 좀 아무래도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그렇죠. 더 많아진다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복잡해지면 그만큼 더 리스크가 그렇죠. 물론 이제 그러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관리를 조금 더 쉽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나오고 있는 입장인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것이 그동안 이제 아까 IBM의 가상화, 파워VM 같은 것도 많이 이제 설치됐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 것이 그동안 이제 보안 관점에서는 어땠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파워 VM은 자체적으로 보안이 철저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우리 서두에서 얘기했던 가상화 레이어들이 뭐 IBM뿐만 아니라 여러 벤더에서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파워 VM 같은 경우는 루트 권한이 오픈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그 누구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고, 그다음에 그 파워 VM은 시스템에 이미 설치가 돼 있는 상황에서 고객한테 전달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변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신 차트는 그 미국의 내셔널 벌너러빌리티 데이터베이스라는 곳에서 조사한 곳인데 네. 지금 현재 존재하는 여러 가지 그 가상화 레이어 솔루션들을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 네. 취약성이 보고가 되어 있는 건수를 이제 카운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파워 VM은 아직 단 한 건도 그 보안에 취약한 점이 발견되지가 않은 거죠. 네. 자, 이렇게 보안에 취약한 거 한 건도 보호되지 않았는데, 네. 좀 그 다음 장표에 보면 파워 SC라고 예. 이런 어떤 새로운 이런 것, 이것도 하나의 솔루션입니까? 보안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이런 것이 왜 필요한 겁니까? 네. 사실 지금 뭐 파워 VM의 안정성과 그 보안성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 네. 사실 보안은 철저하면 철저할수록 좋은 거지 않습니까? 네네. 문도 여러 개가 있으면 네. 좋듯이 그렇기 때문에 파워 VM 하이퍼바이저 레벨에서의 보안도 충분하지만 지금 그 위에서 운영되는 서버들, 이제 로지컬 파티션들이 조금 더 시큐어하게 네. 운영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솔루션들을 제공을 해주는 거죠. 하나의 더 보안 장치를 더 제공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이 SC라는 게 뭐의 약자죠, 이게? 파워 SC는 Security and Compliance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보안과 컴플라이언스, 준수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그 각각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네.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에 여러 어떤 기능이랄까? 예. 그것도 몇 가지 있는데, 네. 요거 한번 네 가지 한번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보안을 더 강화시켰는지. 네. 제일 먼저 보실 게 그 파워 SC의 Security Compliance Automation이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뭐냐면 가상화 환경에서 서버 대수가 많아지다 보면 보안에 대한 노출이 이제 좀 더 많아질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네. 그것을 미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그 컨피규레이션 상의 중요한 보안 관련 부분들을 적용을 쉽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서버가 한두 대면 사람들이 일일이 예를 들면 보안 관련해서 뭐 감사 내지는 보고서를 저희가 작성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텔넷을 통한 리모트 로그인을 막으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대신 암호화되어 있는 SSH를 쓰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AIX의 어떤 컨피규레이션상의 그런 부분들을 적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게 시스템이 한두 대면 상관이 없는데 50대, 100대가 되면 사람들이 일일이 하기에는 대수도 많아지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네.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떤 포맷을 통해서 네. XML 베이스인데요. 그 XML 프로파일에 그런 것들이 이미 정의가 돼 있고 네. 그거를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아주 쉽게 적용을 시킬 수가 네. 있는 거죠. 이때도 이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시스템스 디렉터를 이용을 하게 돼 있고요. 지금 샘플을 보시면 이제 컴플라이언스 부분에 이제 크리티컬이라고 보여지는 저 부분은 지금 현재 디렉터에서 정의되어 있는 어떤 컴플라이언스와 위배된다라는 걸 보여주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툴은
미리 정의되어 있는 그 프로파일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미 국방성에서 제안하는 이제 기준과 그 다음에 카드 사업, 크레딧 카드 사업에서 이제 주로 얘기하는 표준, 그 다음에 삭스 관련한 보안 관련 그 기준도 같이 미리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쓸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 뭐 그 로그에 대한 이제 보안 강한가요? 예. 이거는 트러스티드 로깅은 파워 VM과 VIOS를 통해서 이제 파티션 이제 VM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VM에 I/O 그 다음에 CPU를 제공을 하게 되는데 그 각 파티션에 대한 로그들이 물론 다 있겠지만 그거를 VIOS가 가지고 있는 특정 영역에 통합 관리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아무래도 대수가 많아지면 통합 관리가 더 이제 유리한 점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장점이 그 로그를 각자 관리를 하다 보면 악의적인 목적으로 들어와서 그 로그조차 삭제를 해버리거나 위조해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미리 이제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되는 거죠. 네, 지금 보시는 트러스티드 붓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각각의 파티션에 검증을 하는 거죠. 부팅 시에. 부팅 시에 이제 버추얼 TPM, 버추얼 트러스티드 플랫폼 모듈을 각각 파티션에 할당을 하고 부팅이 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쉽게 얘기해서 키가 하이퍼바이저 입장에서 봤을 때 확실하냐 아니냐를 미리 판단을 해서 확실하면 스타트업을 시키고 확실하지 않을 경우 거기서 스탑을 시켜버리는. 그래서 어떤 이 클라우드 팜에서 하나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게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으로 번져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걸 미리 미연에 방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한두 대가 아니고 우리 사실 가상 환경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수의 그렇죠. 그게 가상 머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스마트하게 잘 통제하고 관리를 관리하느냐. 편하게 할 것이냐. 그리고 관점이네요. 조금 더 얼마나 더 안전하게 쓸 것이냐를 생각을 한 거죠. 지금 보시는 트러스티드 네트워크 커넥트 그리고 이제 패치 매니지먼트는 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기능들과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VIOS에서 관리하는 여러 가지 클라이언트 파티션들이 어떤 시큐리티 내지는 픽스 레벨이 회사에서 정의하는 그리고 회사에서 정리해 놓은 어떤 레벨까지 갖춰지지 않는다면 그만큼 보안의 취약 사항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기준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버추얼 클라이언트 파티션들이 정확하게 맞춰졌는지 안 맞춰져 있으면 그걸 사용자한테 통보를 해줘서 그게 이제 사용자가 그런 패치를 적용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 서버로부터 여러 대의 클라이언트에 동시에 패치를 적용시킬 수 있는 솔루션이 되는 겁니다. 이 파워 SC는 그러면 파워 시스템 살 때 그냥 번들로 오는 게 아니라 이건 따로 구매를 추가로 구매를 해야 그러면 어떤 뭐 이것도 종류가 뭐 여러 개가 있나요? 어떤가요?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그 스타터 킷4 클라우드 그다음에 시스템스 디렉터 그다음에 시스템 디렉터에 올라가는 VM 컨트롤, 스토리지 컨트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그 파워 SC 이 제품들은 그 IBM의 소프트웨어를 전담하는 소프트웨어 그룹이 아니고요. 하드웨어 이제 파워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STG 그룹 산하에서 이제 운영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입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저희가 그 에디션 체제로 개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익스프레스, 스탠다드, 엔터프라이즈로 구축이 되어 있는데 현재 파워 SC 같은 경우는 익스프레스와 스탠다드까지만 발표가 돼 있고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그 컴플라이언스 오토메이션 기능만 제공을 하고요. 스탠다드 에디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4가지 기능을 모두 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뭐 에스텔스크 있는 거 이건 뭔가요? 이거는 그 트러스티드 붓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디펜던시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트러스티드 로깅이나 패치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는 파워 6 머신 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트러스티드 붓 같은 경우는 파워 7 머신 이상이 되어야만 쓰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들이 많이 왔는데 Q&A 시간 갖기 전에 오늘 한 거 좀 잠깐 정리해 주시고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것들이 파워 시스템 기반에서 조금 더 클라우드를 엔트리 클라우드를 조금 더 쉽고 빠르게 네. 적용할 수 있는 구축할 수 있는 솔루션을 설명을 드렸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뭐 파워 VM의 높은 보안성 위에다가 그 위에 올라가는 여러 가지 파티션들에 대한 보안도 미리 생각을 해서 만든 파워 SC라는 솔루션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서버를 구성을 할 때 수작업에 의해서 구축됐던 것을 자동화하고 가상화하고 표준화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그것을 조금 더 시큐어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펜 있으세요? 펜 지금 게스트님 펜. 저는 펜 없어요? 펜이 없는데요. 펜 없으시면 지금 제가 펜 드릴 테니까 네. 지금 답변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질문 잘하는 분 10분한테 드릴 거거든요. 네. 여러분들 지금 설문조사 하신 분들한테도 저희가 그 텀블렛 드릴 거지만 질문 잘하는 분들 10분 드릴 거니까 답변하시면서 좋은 질문인 분은 이름을 써놓으세요. 맨 나중에 10분을 발표하세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좋은 질문 하신 분들은 써놓으세요. 자, 많이 하시는 게 답변도 간결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김영상님, IBM 클라우드 보안의 핵심 기술은 하이퍼센트릭 기술을 선보인 적이 있었는데 이 기술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하이퍼센트릭 기술을 이용하여 해커나 악성 코드를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지. 네. 그리고 보안 솔루션을 클라우드에 네. 하이퍼센트릭 기술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처음 들어보는 거라서 네네. 설명을 드리기가 좀 애매할 것 같고요. 기존 보안 솔루션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기존 보안 솔루션이라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파워 SC 같은 경우는 뭐 기존의 그 보안 이 SKC를 이용한 그 클라우드가 아니더라도 네. 기존의 AIS를 쓰는 고객들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기술입니다. 네. 자, 이민창님 그 이메일 어드레스 불러주시겠어요? 네, 제 이메일 어드레스가 lmh oon입니다. 예, n 맞습니다. k@ibn.com. 예, 맞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게스트인 이민창님 그 이메일 어드레스 다 쪽지 보내드렸으니까요. 오늘 그 질문 말고 더 구체적인 것이나 또 뭐 나중에 지원이나 견적 같은 것들은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상무님, 소개해주는 키트를 사용하게 되면 얼마 전 방통위에서 공시한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의 인증 심사 시 실질적인 혜택이 있을까요?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에서 인증 심사 시 실질적인 혜택. 이 부분도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서요. 네. 예. 자, 그다음에 그 홍성우님, 그 신속한 사업에 어울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소규모 사업에 어울린다는 건지 금액 단위가 상관없는지요? 금액의 문제가 아니죠. 그 금액의 문제라기보다는 소규모 사업에 조금 더 적합하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건 소규모 사업뿐만 아니라 그 대규모 아주 뭐 큰 뱅킹이나 이런 쪽에서도 그 개발에 대한 어떤 리소스는 끊임없이 요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개발이든 대규모든 소규모든 쓸 수 있는 그 영역은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김태식님, 고객이 손쉽게 가상환경 구성할 수 있는 엔트리 클라우드 환경 구축을 제공하는 IBM 파워 VM 제품군과 현재 시중에 출시되어 있는 타사의 클라우드 가상화 제품들과 비교해서 IBM만이 가진 강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IBM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전체를 제공하는 이제 토탈 솔루션 밴드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래도 빠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지금 나와 있는 여타 타 벤더에서 제공하는 가상화는 대부분이 X86 계열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X86에서 제공하는 그 기능들보다는 파워 VM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로 파디셔닝이나 이런 기능들이 훨씬 더 독보적이고 스케일러빌리티가 훨씬 더 크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IBM만의 강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유미연님, 새로운 IBM 장비에만 국한되는 건지요? 기존 구축된 IBM의 가상화에도 적용할 수 있는 건지요? 기존 구축된 이미 가상화가 되어 있는 장비에도 당연히 구축이 가능하죠. 네. 구축 가능하지만 이제 단지 차이점이 새로운 밭을 만드는 거랑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에다가 더 이제 올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작업들이 더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자, 이모수님, 모든 시스템이 블레이드처럼 정형화된 가상화에 맞는 시스템 구성인가요? 예를 들어 DB, 웹서버, 스토리지, 스위치 등 모든 시스템이 사업 구성에 맞게 새롭게 맞춰줄 수 있는 것인지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의 솔루션은 그 지금 말씀하시는 블레이드라는 건 X86 블레이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IBM 파워 시스템은 엔트리 모델부터 엔터프라이즈 모델까지 CPU가 8개부터 100개가 넘어가는 모델까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체를 하나의 풀로 묶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서버 자체의 어떤 크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류성민님, 공공기관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가상 환경인가요? 안 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조상현님, 말씀해주신 내용 중 DB에 대한 이미지를 떠서 카피한다는 내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DB는 특정 스토리지에 있습니다. DB에 대한 이미지를 카피한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건 설명 좀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DB라기보다는 그 AIX가 설치되어 있는 루트 VG를 임포트하고 캡처하고 디플로이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강인구님, 클라우드가 대두된 배경과 최근에 더 많이 각광받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사실 클라우드에 관해서는 뭐 말이 많았죠. 지금 어디 그 회장님께서는 클라우드는 벤더들이 기계를 팔아먹기 위한 수작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게 그쪽도 지금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답이 나오겠죠. 네. 클라우드가 왜 나오느냐? 당연히 비용 절감의 효과가 발생하는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오종태님, 파워 클라우드 솔루션이 적용된 사례가 있는지, 또 이것이 타겟팅하고 있는 분야는 어디인지. 솔루션에 적용된 사례는 현재 그 SKC라는 프로덕트 자체가 사실 사용자들의 요구로부터 개발이 된 그 솔루션이에요. 네. 그래서 현재 적용되어 있는 게 중국을 말씀드리면 중국에 크게 3대 메이저 그 텔레콤 회사가 있는데 네네. 거기에서 차이나 텔레콤과 차이나 모바일 쪽에서 현재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네. 현재 국내의 한 곳에 저희가 지금 설치를 해놓고 고객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그 설치된 다음에는 그 고객이랑 같이 나와서 같이 여기 얘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좋을 네네네.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류지연님, 보안이 강화된 클라우드라는데 특별히 다른 클라우드 제품이랑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다른 클라우드 벤더보다 이 제품이 나은 거 뭔지 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네. 세 가지. 한 가지만 해도 돼요. 예. 일단은 제가 알기로 그 다른 벤더에서는 아직까지 아까 말씀드린 통합 로깅이나 컴플라이언스를 단일화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적용시킬 수 있는 솔루션이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 부분만으로도 충분히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강상원님, 가상화 중에 서버 가상화에 많이 근접한 것 같은데 이 클라우드를 이용 시 회사의 이익 전 시스템 대비 몇 프로나 편리성은 얼만큼 증가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코스트와 이제 직관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인데요. 사실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 중에서 뭐 차트가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IBM에서 조사한 자료 중에 그 일반적인 피지컬 환경에서 시스템을 구성했을 때 그것을 가상화했을 때 그리고 표준화했을 때 자동화했을 때 시간만 이제 매니지먼트 아워를 계산을 한 게 있었는데 네. 피지컬한 환경보다는 거의 5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는 수준으로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네. 파워 시스템 기준입니다. 자, 그다음에 조상현님,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이 되게 중요한데 말씀해주신 내용 중 그럼 클라우드 도입을 함으로써 보완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타 벤더의 보완 솔루션을 어느 정도 걷어내도 될런지요? 이중 비용을 감소시키고 싶을 경우 어떤 것이 바람직할까요? 사실 제가 봤을 때 현재 국내 고객들이 쓰시는 IBM 유닉스 AIX 환경에서
IBM AIX가 충분히 자체적으로 보안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파워 SC 이번에 네. 나온 것도 그렇고 자체적인 어떤 오딧 기능이나 이런 기능들이 다 있는데 사실 그것들을 안 쓰고 계시더라고요. 안 쓰고 별도의 보안 관련 솔루션을 넣어서 쓰세요. 네. 이제 에이전트를 심어서 네. 그런 수고들을 파워 SC를 도입을 한다 그러면 확실히 줄일 수가 있는 아, 거죠. 네.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것들을? 굳이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박종환님, IBM VM은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 유저 입장에서 IBM 파워S의 속도는 타사와 비교해서 어떤지 궁금합니다. IBM 파워 머신의 속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 그 유닉스 시장에서는 IBM 파워 머신이 경쟁사 대비해서 거의 몇 배 수준의 그 퍼포먼스, CPU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지금 적고 계신 거죠? 질문 잘하는 사람들은. 네. 자, 김영환님, 본 솔루션을 이용해서 임대 방식 형태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까요? 임대 방식의 서비스 제공이 충분히 가능하죠. 사실 제가 타겟을 프라이빗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네. 퍼블릭 영역으로 못 나갈 이유가 없지요. 네. 대신 이제 뭐 기술적인 제약사항들이 몇 가지는 있지만 그 ASP 사업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네. 자, 박종환님, 저희 회사는 부서마다 사용량이 각각 다른데 진짜로 쉽고 빠르게 사용량 조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용량 조절이라 하면 아무래도 뭐 CPU나 메모리 쪽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CPU나 메모리를 아까 제가 파워 VM을 설명을 드릴 때 다이내믹 엘파라는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 기능은 1분 안에 이루어집니다. A 파티션에서 CPU 하나를 떼서 B 파티션으로 넘겨주는 건 네. 1분이 안 걸립니다. 서희일원님, IBM 시스템 디렉터는 AIX에서 구동되는 파워 VM이 아닌 X86에서 운영되는 하이퍼바이저, 젠 서버나 VM웨어도 연동이 사용 가능한지요? 예, 지금 질문하신 게 맞는 말씀이고요. 아직은 젠 서버까지를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VM웨어는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쭤보시는 게 X86 기반의 가상화를 어떻게 지원을 하냐라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 VM웨어는 현재 지원을 하고 젠 서버도 지원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성님, 동일한 파티션 탑재된 VMOS에 동일한 접근, 통제, 권한 보안 등을 한 번에 관리 통제 적용 가능한지요? 지금 여쭤보시는 게 아까 말씀드린 Security and Compliance Automation을 적용을 하시면 단추 하나에 시스템 두 대에 똑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명택님, 구축사를 봤을 시에 유저들이 가상화 시스템을 이용 시 애로사항으로 먼저 손꼽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제가 느꼈을 때 가장 큰 이제 애로사항은 가상화에 대한 어떤 아키텍처를 고객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 생뚱맞다 이거죠? 그렇죠. 안 보이니까. 그리고 안 보이는 거고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조금 더 새로운 컨셉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서희로님, IBM 시스템 디렉터에서 사용자가 이미지 카탈로그에서 원하는 자원을 선택하며 관리자가 승인하고 부서 매니저가 결제하여 자동으로 배포해주는 형태로도 사용 가능한지요?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두 개가 섞여 있습니다. 시스템 디렉터가 카탈로그를 제공을 하고 배포해 줄 수 있는 기능은 있지만 관리자가 승인하고 부서 매니저가 결제하는 이런 승인 과정은 디렉터가 가지지 못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것들을 전체를 이제 만족시키기 위해서 디렉터 위에 SKC라는 클라우드 솔루션이 올라가게 됩니다. 같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승우님, 3D CAD에 대한 그래픽 처리 등에 대해 사용하는데도 문제가 없는지요? 지금 말씀드리는 파워 클라우드는 3D CAD 같은 그 그래픽 환경이랑은 좀 거리가 멀다. 네네. 이현재님, VM의 경우 VM을 대상으로 하는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이에 대응할 수 있을까요? 보안 솔루션 방화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방화벽은 이미 VRU에서도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광현님, 엑스캣은 리눅스나 윈도우로도 배포 가능한데 그런 X86 OS의 원격 관리와 자동화가 가능한지요?
SKC는 오늘은 제가 파워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X86도 지원을 합니다. 네. X86도 지원을 하는데 네.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X86을 클라우드화하기 위해서 중간에 하이퍼바이저 레이어는 현재 VM웨어를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자, 박치규님, 보안이 클라우드 컴퓨팅 성패를 좌우한다고 하는데 기존의 글로벌 보안 기업과 비교해서 국내 기업의 대응 현황은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이거는 굳이 클라우드 컴퓨팅이 아니더라도 네네. 일반적인 그 데이터 센터 환경을 실례로 들면 글로벌 기업들의 한국 지사 네. 그리고 로컬 기업 비교를 해보면 네.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한 게 보이죠. 네. 네. 아무래도 해외에 적을 두고 있는 기업들은 그 보안 관련한 디렉션들이 끊임없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아직 로컬 기업 쪽에서는 그만큼 신경을 쓰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이게 또 우리나라가 룰 같은 것이 우리나라 문화가 네. 어떤 룰 베이스의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유정근님, IBM의 시스템과 컨설팅 능력이 뛰어나 제품과 기술력에는 믿음이 가는데 500명 규모의 사업장에 업무용 클라우드 환경 구축에 드는 비용과 전산 관리자의 교육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겠습니까? 기존의 유유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지요? 지금 500명 규모의 사업장에서 그 IT를 얼마나 많은 분들이 IT를 쓰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설명드리기엔 조금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정근님께서는 메일로 그죠? 예. 메일로 좀 하면 나중에 메일로 사실 뭐 제가 아니더라도 네. 다른 네, 분들이 네, 답을 네.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손석호님, 프레젠테이션에서 파워 SC에서 제공하는 보안 솔루션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됐는데 네 가지가 클라우드에서 필수적인 보안을 모두 포함하는지 또는 추가적으로 보안 솔루션의 개발에 더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지금 질문하신 거는 추가적인 보안 솔루션의 네. 개발이 더 필요하냐? 그러면 그 말씀하시는 게 추가적인 어떤 보안 솔루션을 더 사서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 비용을 줄이고자 IBM에서 이제 인프라 레이어에서 미리 준비를 해서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원경진님, 성능 문제로 알파 환경으로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을 운영 중입니다. 파워 VM으로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 구축 전환 시 기존 환경과의 성능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요? 지금 말씀하신 성능 문제는 어떤 특정 파티션의 성능 문제인지 아니면 그 클라우드 전체의 성능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성능을 극복을 하려면 당연히 지금 현재 성능이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게 CPU 이슈인지 아니면 뭐 애플리케이션 이슈인지 그런 부분들이 먼저 이제 확실히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문수님께서 국정원에서 지난달 말 모든 부처에 정보 보안을 이유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당분간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들 하는데 이에 대해서 뭐 의견이 있으신지요? 저는 못 받았고요. 그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라는 거는 지금 저희 IBM 내부에서도 네. 이런 디렉션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게 네. 뭐냐면 네. 회사 내부의 기밀 정보를 네. 외부의 웹서버, 웹디스크 이런 쪽에 올리지 말라는 거죠. 아무래도 그런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클라우드를 하지 말라는 거 사실 거의 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것 좀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최용식님, 파워7은 2010년부터 듣게 되었는데요. 현재까지 어떤 발전들이 있었나요? 현재 IBM 유닉스, 그러니까 AIX가 올라가서 운영되는 하드웨어 플랫폼이 파워 플랫폼이고요. 파워는 벌써 역사가 몇십 년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파워 4, 5, 6, 7, 현재 파워 8은 개발 중에 있고요. 옛날 RS6000부터 RS6000 때 쓰던 게 파워 4 프로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남영님, 이거는 아까 한 거고, 이현재님, SC의 단위 솔루션의 포팅 계획은 있을까요? LBFWAV. 제가 지금 LBF. 네, 그러니까요. 무슨 네,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김영삼님, IBM 파워 시스템 구축 후에 비즈니스 개발 프로세스는 어느 정도 단축할 수 있을까요? 비즈니스 개발 프로세스 자체를 단축하긴 힘들겠죠. 네. 제가 말씀드리는 단축 기간은 그 개발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전까지 인프라 구성 작업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김준영님, VIO 구성하여 마이크로 파티션 구성 시 VIO 파티션을 이중화하더라도 VIO 파티션의 장애가 발생 시 VIO 스탠바이 서버가 동작하기 전까지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가능성이 있지 않는지요? 그 부분은 지금 VIOS 이중화가 제대로 작동하느냐 그 질문인 것 같은데요. VIOS 이중화에 대한 대비를 미리 구성 시에 네. 확실하게 구성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네네. 지금 아무래도 VIOS가 네트워크와 그다음에 스토리지를 제공을 하는데 네. 각각의 패스나 뭐 프라이어리티가 정확하게 설정이 돼 있다 그러면 네. 한쪽이 장애가 생겨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질문 많은 분들이 하셨는데 이 중에서 10분 골라주세요. 10분. 네. 제가 지금 네. 뭐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네. 그 지금 한번 천천히 한번 내려가 볼까요? 그 위에 분 이름을 적어주세요. 거기다가. 네. 네. 누굽니까? 이름. 홍성우님. 홍성우님. 네. 자, 그다음에 조금 전에 분이 유미현님. 네, 유미연님. 네, 두 분. 그다음에 임호준님. 임호준님. 네. 그다음에 오송태님이신가요? 오종태님. 오종태님. 네. 조금 전에 질문하신 아까 ASP 관련해서 김영환님. 김영환님. 네, 지금 다섯 분이신가요 지금? 예. 네. 자, 그다음 네, 계속해서 이승호님. 네, 이승호님. 네. 네. 사실 제가 답을 네네. 못 드렸지만 이현재님. 네, 이현재님. 그다음에 이광현님. 이광현님. 네. 그다음에 유정근님. 네. 자, 지금 한 분 남았죠 이제. 네. 네. 그다음에 임은수님. 네, 임은수님. 네, 축하했습니다. 자, 10분 다시 한번 부르시죠. 이름 한번. 네, 이름. 홍성우님, 유미연님, 임호준님, 오종태님, 제가 적고도 지금 이름이 가물가물하네. 네. 임종환님, 네. 이승호님, 이한철님, 그다음에 이현재님 아닌가요? 예, 이현재님, 그리고 유정호님, 네. 임은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자, 이 10분 축하드리겠고요. 10분은 스태프한테 이메일하고 주소하고 핸드폰 번호 보내드리면 저희가 텀블러 보내드리겠고요. 나머지 10분은 저희가 설문조사 하신 분 중에서 10분 추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말씀 마치는 걸로 하죠. 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서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이제 감사드리고요. 뭐 사실 1시간 안에 이 클라우드 솔루션과 보안 솔루션을 다 설명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오늘 핵심 메시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스템 구축에 걸리는 시간을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통해서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이제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 타임 투 마켓이 이제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이제 적극 고려해 보시기를 이제 알겠습니다.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그 이민훈 차장님께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는 여러분들 그 맨 왼쪽 상단에 보면 박수 치는 거 있죠. 네. 그 손들기 버튼 박수 치는 거 있어요. 이모티콘으로. 그거 좀 더블 클릭해 주시면은 그렇죠. 임용태님, 이현성님 잘하시네. 보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